안녕하세요. 홍도 이슈톡입니다. 정시 지원이 어떤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럼 자연계열 경쟁률 분석으로 시작합니다. 먼저 전기전자 컴퓨터 전공 계열입니다. 전체적으로 가군에서는요, 인하대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만 이제 선발을 했는데요. 경쟁률이 2021학년도 대비 2022학년도에 많이 높아졌다가 2023학년도 올해는요, 인하대는 크게 낮아졌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낮아지는 정도는 다소 약하긴 했는데요. 인하대의 어떤 경쟁률 폭이 많이 낮아졌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경쟁률은요, 가군에서 특히 전기전자 전공 분야, 여기에 해당되는 모집 단위는요, 이 방송의 뒷부분에서 세부 모집 단위가 나오게 되니까요, 거기서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요, 대부분 대학이 전년도에 비해서 낮아지는 그러한 경향을 보였었는데요. 특히 연두색으로 보이는 인하대학교 같은 경우는 그 하락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요, 전년도에 3.8대 1에서 올해는 4.0대 1로 살짝 상승한 그러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전기전자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 전체적으로 2022학년도, 작년도에 비해서 크게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연두색으로 보이는 인하대학교에서는 작년도에 8.8대 1에서 올해는 7.3대 1로, 옅은 파란색의 아주대학교는요, 6.8대 1에서 4.9대 1로, 주홍색의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6.7대 1에서 5.8대 1로 큰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어서 기계, 물리, 로봇, 우주 전공 계열입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러한 이제 경쟁률에 대한 것은 대학별로 이제 살펴보는 것이고요. 뒷부분에, 방송의 뒷부분에서는 각각의 대학에서 또는 가군, 나군, 다군으로 어떤 모집 단위에서는 어떤 경쟁률을 보였는지 보다 상세한 자료를 공개해 드립니다. 자, 먼저 기계물리 가군입니다. 가군에서는요, 인하대학교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주홍색의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요, 이들 대학과는 다르게 오히려 2021학년도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군에서는요, 세종대는 크게 상승했는데요. 세종대학교는 노란색이죠. 노란색으로 크게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도 폭의 어떤 상승세를 보였고요. 인하대는 하락했다는 점, 그 부분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기계물리 전공계열에서 다군입니다. 자, 나군에서는 인하대가 하락했었는데요. 다군에서는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무려 11.4대 1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아주대학교는요, 전년도에 비해서 하락했고요. 그 하락폭이 6.5대 1에서 4.6대 1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는 점 확인하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건축, 건설, 교통 전공 관련입니다. 먼저 가군에서는요, 그 파란색의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를 보시면 2021학년도 이후에 어떤 지속적인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인하대학교는 전년도에 높아졌던 경쟁률이 올해는 살짝 낮아지는 그러한 주춤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나군에서는요, 인하대학교가 크게 낮아졌습니다. 연두색으로 보이는 인하대학교는 작년도에 5.6대 1에서 올해는 4.4대 1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 그 부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주홍색의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 살짝 4.8대 1에서 4.9대 1로 살짝 상승한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세종대학교, 노란색이죠. 세종대학교는 2021학년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작년도에는 5.6대 1의 경쟁률에서 올해는 7.3대 1로 많은 학생들이 몰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요, 인하대와 아주대 같은 경우 크게 이제 하락한 그러한 곡선을 보이고 있죠.
자, 이에 비해서 주홍색의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요, 매년 꾸준하게 상승하는, 큰 폭으로 상승하는 그러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화학, 생명, 환경, 에너지 관련 전공 계열입니다. 자, 이러한 이제 가군에서는요, 성신여대와 인하대는 전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는데요. 자, 이에 비해서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작년도에 4.8대 1에서 올해는 4.6대 1로 낮아졌다는 점,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학, 생명의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 같은 경우는 짙은 파란색입니다.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는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오른 상승한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성신여대는 전년도와 유사한 경쟁률, 연두색의 인하대학교는 크게 하락한 그러한 경쟁률이었고요. 그만큼 사실상 인하대학교에 대한 나군에서의 눈치 작전이 상당히 치열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와 단국대 죽전 캠퍼스는요, 계속적으로 큰 상승세로 이어가고 있다는 점, 바로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요, 인하대와 단국대 죽전 캠퍼스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 이후부터 큰 어떤 상승세를 올해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하늘색의 아주대는요, 작년도 7.5대 1에서 올해는 5.5대 1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공 계열과 관련돼서 가군, 나군, 다군으로 대학별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후반부에서는요, 각각의 가군, 나군, 다군에서 모집하는 세부 모집 단위, 모집 단위들을 중심으로 해서 3개년의 어떤 결과와 올해의 경쟁률을 비교하실 수 있는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의 자료는 대학별 입시 결과 발표 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서울 수도권 소재 주요 대학들의 이러한 입시 결과와 지원 전략 자료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입시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댓글 및 카카오톡의 홍동호 입시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부 모집 단위를 중심으로 해서 경쟁률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전자 전공 계열의 가군입니다. 전기전자 전공 계열의 가군에서는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이제 낮아졌었는데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것은 인하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5.41대 1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인하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입니다. 정보통신공학과가 4.0대 1의 경쟁률을 보여서 가장 낮은 경제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자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려면요, 화면을 잠시 정지시키고 전체 2020학년도, 21학년도, 22학년도의 어떤 경쟁률의 변화에 따라서 합격자들의 평균 성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고 올해에 나타난 경쟁률이 어떤 성적을 내올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전기전자 전공계열 나군입니다. 전기전자 전공계열 나군에서는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은 6.47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세종대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가 있고요. 이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것은요, 성신여대의 융합보안공학과로서 3.4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줬던 것이 11.05대 1의 정시에서는 굉장히 높은 경쟁률이죠. 자, 11.05대 1의 인하대학교의 디자인 테크놀로지 학과로 나타났고요. 지원자가 상당히 많이 몰렸던 그런 이제 학과가 됐죠. 자, 가장 낮은 곳의 경쟁률은요, 아주대학교 소프트웨어 학과로서 4.44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계물리 가군입니다. 기계물리 가군에서는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곳은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의 기계공학과가
5.54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요. 가장 낮았던 곳은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기계공학과로서 4.22대 1의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경쟁률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것이 있는데요. 경쟁률이 높아졌다, 경쟁률이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사실상 점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나 경쟁률이 낮아졌다고 해서 나름대로 어떤 눈치 작전이 상당히 치열한 그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항목이고요. 경쟁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점수를 중심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그러한 학생들이 좀 몰리는 그러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러한 이제 높은 경쟁률은 또한 이제 막판에 가서 기존까지 마감일 오전까지 낮아졌던 경쟁률이 기존에 많이 몰리면서 높아졌을 수도 있다는 점, 그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자, 기계물리 나군입니다. 나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곳은요, 세종대학교 양자원자력공학과입니다. 13대 7, 8대 1이죠. 정시 경쟁률에서 굉장히 높은 그러한 경쟁률을 보여주었는데요. 자, 이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곳은요, 3.9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준 인하대학교 항공우주공학과가 있습니다. 자, 기계물리 다군입니다. 다군에서는요,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곳은요, 인하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의 물리학과의 경쟁률이 무려 11.43대 1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은 아주대학교 미디어학과로서 4.26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건축교통입니다. 건축교통의 가군입니다. 가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은요, 7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건설환경공학과고요. 가장 낮았던 곳도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의 교통물류공학과가 있습니다. 건축교통 분야의 나군입니다. 나군에서는요, 가장 높았던 경쟁률은요, 7.77대 1의 세종대학교 건축학과가 보여주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낮았던 곳은요, 4.43대 1의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가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교통 전공 계열의 다군입니다. 자, 다군에서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보여준 것은 8.63대 1의 인하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자연모집단입니다. 이에 비해서 가장 낮았던 경쟁률은요, 5.3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준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자료들을 시청자분들은요, 좀 잠시 정지시키고 2020과 2021, 2022학년도의 경쟁률의 어떤 높고 낮은 본인이 지원한 모집 단위에서 2020학년도에서 2022학년도까지 경쟁률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때마다 점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바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올해에 여러분들이 지원한 정시에서의 어떤 전망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화학생명 전공 계열의 가군입니다. 화학생명 전공 계열의 가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곳은 5.91대 1의 성신여대 바이오신약의과학부 바이오신약과 글로벌의과학 전공 모집단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곳은요,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가 3.87대 1의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나군에서는요, 상당히 많은 모집 단위가 있습니다. 자, 가장 높았던 경쟁률을 보여준 것은요, 세종대학교 스마트생명산업융합학과죠. 무려 12.6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었고요. 이에 비해서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던 것은요, 인하대학교 고분자공학과의 3.2대 1의 경쟁률이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군입니다. 자, 다군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곳은 9.43대 1의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고요. 가장 낮았던 곳은 4.14대 1의 아주대학교 화학과가 가장 낮은 경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자료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모집 단위가 올해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적에 비해서 이제 합격 불합격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전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홍동호 입시톡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2023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